이어서 매주 금요일을 기다리게 하는 시간입니다. 바로 스포츠 서울 정다워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인데요. 새해 첫 시간을 맞아서 정다워 기자가 이 머리도 말끔하게 자르고요. 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해피아워입니까? 그 작가님이 여기 죄송하게도 조금 다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는 죄송합니다. 다크한 시간 말고요. 네. 건설적인 시간이라고 네.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. 좋아요, 좋아요. 조금 더 우리가 나아지기 위한 네.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. 오늘은 이 V리그에 나타나고 있는 세터 기근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최근 몇 년 사이 좀 많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5년생입니다. 이제 40이 된 우리 한선수 선수가 여전히 지금 최고 자리에서 세터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. 그렇죠. 그래서 과거에 보면 김호철, 신영철, 최태웅 이제 이분들이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세터로서 활약을 잘 해주셨죠. 그러면서 한선수 선수가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데 한선수 선수가 이제 40살이잖아요. 그러니까 2024년이 되면서. 근데 이제 그 뒤를 이을 세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,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아시안 게임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한 선수 세터가 대회에 참가를 하는 그랬죠. 그런 일이 생겼었고, 그러니까 젊은 세터들, 그러니까 20대 후반, 30대 초반의 선수들이 좀 성장세가 더디다. 네.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여자부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숙자, 이효희, 김산희, 1980년대 초반생의 이 많은 맞습니다. 세터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배구를 이끌고 잘 해줬었는데, 지금 V리그 보면은 이제 현대건설의 이제 김다인 선수 정도만 좀 경기에 기복 없이 활약을 좀 하는 것 같고요. 나머지 팀들은 거의 모두 이 세터 리스크를 좀 안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번 시즌 이제 태국 출신의 이제 아시아코트로 들어온 이 폼푼 선수가 등장을 하면서 그 격차가 조금 더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. 실제로 이제 지금 많은 감독들이 기업은행을 보면서 세터 걱정을 안 하니까 그걸 이제 굉장히 내심 부러워하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수준 차이가 드러나는 게 지금 우리 V리그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사실 남녀부 할 것 없이 이 세터 기근에 대한 문제, V리그 좀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도 참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제나 쓴소리를 또 참지 않는 김유리 해설위원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. 저는 젊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신인도 늘 뽑고 또 다른 데서 데려오기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트레이드도 하면서 뭐 좀 다른 이렇게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량이 막 뛰어나거나 그렇지가 않아서 또 솔직히 플러스 요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렇게 세터 포지션에 새 인물 그리고 새로운 등장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세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. 다만 또 이 배구가 세터 노름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이런 중요도를 차지하는 그런 포지션인지 알게 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터의 등장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을까요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 신영철, 김호철 두 분에게 여쭤봤었는데 일단은 신영철 감독은 이제 지도,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를 좀 많이 꼽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지금 현대 배구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또 빨라지고 높아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지금 세터 같은 경우는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이제 더 섬세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. 왜냐면 더 이제 예민한 포지션이잖아요. 그리고 공을 늘 제일 많이 만져야 하고, 손 모양이나 위치나 스텝, 하체를 쓰는 움직임, 이 메커니즘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육을 아주 잘 받아야 되는데, 사실 지금 V리그 프로잖아요. 그렇죠. 프로에 입단하는 선수들이 이미 좀 제대로 못 배운 상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. 그걸 고치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미 몸에 좀 체득이 돼서 고치기 힘들어하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. 이런 답을 좀 주셨고요. 그리고 김호철 감독 같은 경우는 답이 조금 흥미롭습니다. 세터만 기근인 게 아니라 모든 포지션에 걸쳐 수준이 하락했다는 관점을 좀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세터가 가장 공을 자주 만지고 또 경기를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눈에 띄고 그런 게 또 불안함이 더 보일 뿐이지,
한국 배구의 전반적인 수준이 떨어진 게 이 섹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네,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보게 합니다. 사실 뭐 맞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. 리그를 들여다보면서 팬들께서 사실 이 섹터의 연결을 보면서 조금 답답해하는 모습을 올 시즌에 특히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도 해보는데요. 이렇게 젊은 섹터의 기근 현상이 또 리그 수준의 저하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대회 경쟁력 하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. 그렇다면 극복,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까? 뭐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. 이 지도자 육성, 특히나 이 유소년 쪽 지도자 육성의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세터는 워낙 또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. 이 유소년 레벨에서부터 더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. 그러니까 사실 그 세터를 가르치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면 뭐 선수는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을 네, 하는 네. 거기 때문에 뭐 지도자 육성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. 좀 이런 목소리가 많이 좀 강한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한국 배구의 현재 있는 이 전반적인 구조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,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프로 입단 후에 다시 배운다. 이거는 사실 곤란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원론적인 네. 답변이지만 또 선수들의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,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이 V리그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 돈을 많이 받는데 점점점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수들도 특히나 세터들은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좀 발전에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.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선수들의 뭐 각성뿐만 아니라 이 배구를 가르치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세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지도자 육성 또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지만 또 올 시즌 들여다보면요, 꼭 낙담할 필요만은 없습니다. 젊은 세터 또 신예 세터들이 조금씩 눈도장을 또 찍고 있기는 해요. 네, 뭐 해피아워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새해니까요. 뭐 남자 같은 네. 경우는 이제 우리카드의 주전 세터인 한태준 선수가 지금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. 개막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 기간 안에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. 오늘 경기에서 뭐 패하긴 했지만 네. 그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, 이 선수 2004년생 2년 차입니다. 그럼에도 세트 부분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한태준 선수뿐만 아니라 또 짧게나마 조금씩 등장하는 선수들도 있고, 뭐 여자부에도 어린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 GS 칼텍스의 이윤시 선수가 최근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요. 이게 뭐 김사랑, 박사랑 뭐 이런 선수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아까 얘기했던 김다인 선수도 굉장히 착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세터는 원래 좀 경험이 쌓여야 한다고 네네, 하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오히려 더 기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언급한 선수들이 착실하게 잘 성장을 한다면 또 이 세터 기근 현상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,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. 맞습니다. 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. 그만큼 또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. 이렇게 새롭게 눈도장을 찍어내는 선수들을 통해서 리그의 발전 또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함께 전해봅니다. 그렇다면 두 분께 이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가장 기대가 되는 앞으로 이 계보를 이어줄 만한 무력한 세터. 김유리 해설위원은 여자부에 누구를 좀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? 저는 아직 누구를 언급하기에는 제가 보는 시선에는 아직 보여준 게 많이 없다. 그리고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하다. 네네. 그래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해가지고 뭐 언니들을 좀 뛰어넘고 그 자리에 차지를 해서 시합을 뛸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요. 또 끈질기게 물어보신다면 네네. 저는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. 굽죠. 네, 제스 칼텍스의 선수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. 그 말은 즉슨 뭐 이윤신 선수도 있겠고 또 이제 부상에서 이제 네네. 또 돌아온 선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, 뭐 맞아요. 선의의 경쟁이 중요하잖아요. 뭐 그래서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 사실 뭐 젊은 세터들이 모두 또 경쟁을 하고 있고요. 그 중에서 모두가 또 함께 성장하는 모습도 기대를 해봅니다. 그렇다면 남자부에서는 정다우 기자는 또 누구를 주목하십니까? 뭐 한태준 선수를 이야기할 수밖에 네.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다른 선수를 이야기하기에는 뭐 젊은 세터가 이렇게 많이 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한태준 선수 인터뷰하고 왔는데 네. 워낙 성격도 좋고 캐릭터가 좋습니다. 오. 어린데도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 약간 세터들한테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필요합니다.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세터들은 약간 뭐 순화시키면 좀 버릇이 없고 네. 좀 자기 중심적이어야 되고 네네.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. 한태준 선수는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형들은 뭐 싸 XX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네네. 하더라고요. 그래서 워낙 코트 안에서만. 그렇죠. 네네. 코트 안에서만 그런 거니까 또 그런 기질이 있어서 또 그 선수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. 그렇다면 또 김유리 해설위원 선수로서 같이 뛰어봤을 때 네. 세터들에게는 이게 꼭 필요하다. 특히 젊은 세터들에게는 이런 자질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그냥 개인적인 바람 있습니까?
예를 들면은 만약에 그 레프트로 쐈어요. 네. 그 미스를 했잖아요. 그러면 겁먹고 안 줘요. 아. 다른 데로 풀면은 네. 상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또 다른 데 계속 뜰 때는 그냥 네. 차라리 좀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대담하게 좀 계속 줘서 뚫어내는 방법을 조금 익혔으면 좋겠어요. 아, 실패를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는 마음. 네. 준꺽마. 네. 네. 좋습니다. 이렇게 저희 또 세터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마무리 지은 대로 뭐 희망적인 부분 물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세터들의 성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. 이번 시간도 또 알차게 채워준 정다우 기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. 해피아워입니다. 네, 뭐 네. 건설적인 아워. 건설적인 아워 아워하죠.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